자, 연말 연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성탄절을 맞아서 또 연말을 맞아서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서 선물들 주고받고 뭐 장사를 준비하고 하여간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에서 이제 오랜만에 찾아오는 그런 성수기입니다. 비록 몸이 좀 다른 때보다 더 힘들어도 그 두둑해지는 지갑을 생각하면은 마음만은 좀 가볍죠. 택배 노동자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문량이 늘고 또 배송량도 늘어나니까 평소보다 이제 많은 물량을 처리해야 되고 밥도 못 먹고 일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어, 근데 그만큼 이제 정산받는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마냥 힘들기만 한 건 아니죠. 이렇게 약간 등가교환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러려고 수많은 직업들 중에 이제 택배를 선택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몸을 좀 더 고생하고 대신 보상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힘들어서 이제 못할 것 같았으면 아마 다른 직업을 선택을 했겠죠. 몸을 쓰는 직업들 중에서 굉장히 정직한 그런 직종입니다. 이게 벌어들이는 게요. 야간 배송을 선택한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특히 야간 배송 선택한 분들은 이제 본인 생활 사이클하고 잘 맞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찾아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잠이 많고 밤에 활동 좋아하는 걸 더 좋아하는 먼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야간에는 이제 교통 체증이 없고 배송할 때 엘리베이터 트래픽도 적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누가 강제로 끌고 가서 막 야간에 노역시키고 막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근데 야간에 하는 작업이라는 이유로 수수료까지 좀 더 높게 책정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바짝 벌자 이런 마인드로 이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길이라는 거. 억지로 끌려나가서 강제로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거. 그런데 이걸 나라가 나서서 이제 강제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이 명목상으로만 봤을 때 의도는 뭐 나쁘진 않죠. 참 아름답습니다만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선하지는 않죠. 특히 큰 정부가 하는 일들은 그 규모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하는 개입들이 대부분이 다 부작용만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뭐 저는 이제 시장주의 이제 자유주의자이긴 합니다만은 무정부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이런 시장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시장 구조의 개선이나 뭐 이런 불법 행위들 뭐 잘못된 거 요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뭐 어떤 위선 때문에 하는 혹은 기업들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하는 거다라면 그것은 명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간 업무가 뭐 힘들고 뭐 알고 선택한 사람들이죠. 다 보면은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직접 선택한 길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만 정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만 자기들만 알고 있고 똑똑하고 그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요렇게 단정을 짓고 강제로 지금 나서서 막 제안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하고 이 좌파 세력들의 이 반대기업 정서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현장에서 이제 사회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돌아가는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나 봅니다. 이제 종일 학생운동만 하던 사람들이라 그런 걸까요? 하여간 이런 현장 실무 이런 거를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산업이라는 게 존재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그래요. 물류가 대부분 야간에 움직이게 되죠. 그래야 아침에 물건을 받아서 그날 업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공장이나 공사장, 자재 뭐 이런 대형 물류뿐들 아니라 뭐 택배 이런 소상품들 이런 것들도 전부 밤에 움직여야 낮에 배송기사들이 배송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간 배송이 없던 게 막 생긴 게 아니라 택배가 야간 배송을 함으로써 그 영역이 일반 가정에까지 넓어진 것뿐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늘어난 근로자들 또 그 움직임이 불러온 이런 여러 경제적 효과들 이게 우리 생활에 얼만큼 활력을 불어넣었을지 가늠도 안 되죠. 이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대체 왜 이거를 못하게 막아야만 하는 거죠? 참 알 수가 없어요. 이 물류뿐 아니라 야간에 일하는 직종은 정말 수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편의점도 있겠고, 뭐 술집 주점도 다 야간에 하죠. PC방 밤샘 근무하고요. 뭐 병원이나 뭐 소방관, 경찰관 다 야간에 비상근무하고 있고, 군인들 마찬가지고. 근데 왜 배송하는 사람들만 못하게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걸까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도적인 어떤 국소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쿠팡이 굉장히 큰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 이전 정권들이 했던 대기업 죽이기 그 정책으로 본 반사 이익들 덕분입니다.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 뭐 대표적이죠. 그런 대기업들이 이미 전국적인 유통망들도 다 갖고 있고 이제 지역의 거점이 될 수도 있는 대형 매장들 이런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만 할 수 있었으면은 뭐 새벽 배송이든 당일 배송이든 진작에 가능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대기업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던 이제 이전 정부들이 의무 휴일 같은 거 막 제정해가지고 강제로 막 한참 우리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시간이 주말밖에 안 나요. 근데 주말에 마트 가야 되는데 그런 황금 시간에 마트 막 의무 휴일 제정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야간 영업 제한하고 이러면서 기회를 다 뺏어 버렸죠. 참 웃겨요. 저희 동네는 그 재래시장도 있고 마트도 있고 있는데 마트를 일요일에 못 가게 해가지고 재래시장을 가잖아요. 재래시장도 일요일에 쉽니다. 재래시장 사람들도 일요일에 쉬어요. 많이 쉬어요. 골 때리죠. 그러니까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막 만들어낸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한 가지 목적만 갖고 그냥 막 만든 정책들이죠. 대기업을 오로지 죽이겠다. 뭐 어쨌든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의 빈자리를 어떤 다른 기업이 채우게 되죠. 그게 쿠팡이 된 거고 그렇게 또 다른 공룡 기업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그 공룡이 이제 하필 또 티라노 같이 좀 무섭고 이런 강력한 공룡이 된 거고요. 쿠팡이 워낙 악행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이것도 워낙 유명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잘 없는데 쿠팡이 근로자들을 직원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냥 부품일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그냥 갈아 끼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직원들이 갈아치워지고 있고요. 뭐 심지어 과로로 막 사망자 막 발생을 해도 자기들 탓이 아니고 뭐 기존에 병이 있었다라든가 뭐 아니면 너가 뭐 일부러 피곤하게 했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산재조차도 잘 안 해주는 뭐 그런 사례들이 정말 한두 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시간 질질 끌고 괴롭히다 보면 이게 보통의 개인들이 그거를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생업도 달려 있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지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러려고 이제 경영진의 대부분을 이제 전문 경영인들 출신이 아니라 법조인 출신들로 뭐 이렇게 채워 넣은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많은 우파 성향의 사람들이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는 어떤 제재나 막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시장에 개입하는 일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틀린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무정부주의 뭐 요런 데나 해당되는 이야기죠. 보통 어 자유주의자들도 그 시장을 얼마만큼 개입을 한 정부가 얼마만큼 큰 힘을 갖느냐 요런 거에 정도를 가지고 뭐 구분을 좀 하긴 해요. 옛날에는 뭐 이거를 신자유주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었고 정부의 뭐 권한을 자꾸 축소를 시키는 것까지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아예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거죠. 틀린 겁니다. 정부는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게 이제 잘못된 시장 구조의 개선 뭐 이런 거를 위한 거라면 당연히 시장에도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죠.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제 매점 매석이나 뭐 주가 조작 이런 시장 교란 행위들을 정부가 왜 규제를 하겠습니까? 시장에 맡겨야죠. 그들 주장대로라면. 근데 정부는 이런 행위들을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필요할 때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아예 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 아부를 막 살랑살랑 떨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전부터 이제 만나가지고 살살 꼬리 흔들고 막 이랬던 그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에 대한 비판의 글 영상을 제가 남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재용 회장이 좀 너무 지나치게 막 과도하게 아부 막 딸랑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인 거지, 정부하고 어떤 접촉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걸 전부 비판하고 반대한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할 건 해야죠. 그 당연하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뭐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도 하고요.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 요청도 하고요. 이런 소통 과정은 뭐 민관 구분 없이 어디나 다 통용이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소통 포기하고 뭐 밥상 없듯이 계엄했다가 쫓겨났죠.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통을 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실책입니다. 그분은. 자, 쿠팡의 문제를 보면요, 이분들이 잘못이 이제 명확합니다. 이제 반성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이제 단순히 뭐 이재명 정부를 이제 공격하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제 반대에 서서 나를 세우니까 쿠팡 잘한다고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쿠팡이 하는 짓이 그 이재명 정부를 부정하기 때문에 한 일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 국민들을 그야말로 개 돼지로 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란 게 이제 납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모른 척하고 뭐 거짓말해서 살살 거짓말해서 시간 끌고 넘기고 이런 행위들이 단순히 정부를 상대로 지금 막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직원들한테 해왔던 그런 행동들인 건데, 그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대상이 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쿠팡이 그렇습니다. 자,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이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막 워딩을 일부러 사용을 해가지고 글로벌 CEO 막 이런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일부러 사용한 거죠. 조롱을 하려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조롱을 하는 걸 택했고,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대표를 한국어가 불가능한 법조인 출신 외국인으로 바꿔가지고 일부러 막 언어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연시키는 작전을 또 사용을 했어요. 또 뭐 국정원이 지시를 했네 안 했네 뭐 공조를 했는데 뭐 갑자기 자기네들이 혼자 가가지고 막 뻔한 거 막 하여간 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들을 막 강에 들어갔고 막 쿠팡 막 크게 써있는 막 가방을 막 건져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행동들이 정말 행동이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명백한 기만의 행위죠. 이거 뭐 기만입니다. 기만. 저런 걸 보고 화가 안 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쿠팡을 때릴 수밖에 없죠. 정부도 화가 나죠. 가뜩이나 지금 좌파 정부들은 이렇게 재벌들 뭐 이렇게 거느리고 다니면서 자기 수화로 부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세력 과시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그런 정부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대가리 꼿꼿하게 들고 지금 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쿠팡을 때려요. 이걸 보고 뭐 알리 테무를 키워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수준 낮은 글들도 막 보이던데, 애초에 알리 테무는 그 국내 온라인 마켓에서 경쟁자들이 아니죠. 쿠팡하고 네이버 뭐 지마켓 마켓컬리 이런 걸출한 경쟁 업체들이 있는데 왜 알리 테무가 먼저 성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엊그제 그 발표된 그 실적을 보면은 네이버랑 뭐 이런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어가지고 약간 매출 상승이 있었고, 알리 테무 뭐 이런 데는 한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막 몇십 프로 막 하락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너 알리 쓸래 네이버 쓸래 하면은 나 알리 쓸래 뭐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조선족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저부터가 알리 뭐 테무 안 씁니다. 뭐 물론 가격이 제일 중요하니까 뭐 가격이 뭐 차이가 많이 난다 많이 싸 이러면은 뭐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알리를 먼저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국민 정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쿠팡의 이 문제는 단순히 정부를 상대로 대립각을 세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이 공분을 얻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요. 편을 안 들어주죠. 좀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도 이 좌파 정부가 대기업을 조져가지고 무너뜨린 사례가 없진 않습니다. 잘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꽤 많아요. 뭐 IMF 때 특히 구실거리 좋았죠. IMF 때 뭐 분식 회계 막 핑계로 막 갑자기 뭐 지킬 수 없는 막 그런 제재를 막 걸어가지고 일부러 막 무너뜨려 버리고 뇌물 비리 뭐 핑계로 뭐 하여간 이런 각종 핑계들로 막 갑자기 막 강력 제재를 막 가해가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이제 막 나가는 정부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은 쿠팡 문 닫게 하는 거가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쿠팡이 가진 그 국민적인 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뭐 그 반발심도 있고 그래서 뭐 함부로 못 하겠죠.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뭐 영업 정지를 시킬 수가 없고 뭐 출국 뭐 금지를 시킬 수가 없고 뭐 자산 동결을 시킬 수가 없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뭐 법적으로 막 잘 따져가지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법과는 관계없이 뭐 막무가내로 하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윤석열 대통령 뭐 구속 영장이나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그거 뭐 어거지로 막 우겨가지고 다 우격다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그 걔네 그분들이 못하는 겁니다. 쿠팡의 영향력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무너뜨려 버리면은 반발심 때문에 이제 본인들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안 좋은 영향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쿠팡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제재를 푸는 거죠. 제재를 풀어. 그러면 이제 쿠팡을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됐던 그 토대가 됐던 경쟁사 대기업들 이런 올감했던 사슬을 풀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쿠팡한테 합법적으로 또 사회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최선의 보복입니다. 뭐 진작부터 이제 잘못 꿰어진 단추인데 이제 풀고 이제 다시 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구조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오로지 쿠팡만 할 수 있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대기업들 원래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해놓고 그 사이에 쿠팡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이제 기업들이 서로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그 틈에 이제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는 겁니다. 기업 간의 경쟁은 이제 모두에게 유익하죠. 시장 지배력을 잃어가니까 쿠팡은 이제 매출을 유지하고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모션을 하게 되겠죠. 뭐 가격을 내려줄 수도 있고, 뭐 새롭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이제 기업들도 이제 다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할 겁니다. 뭐 쿠폰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이고, 그렇게 활성화된 경제는 이제 정부의 업적으로 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되겠죠. 마음에 안 드는 쿠팡을 법적으로 막 이렇게 올가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기업들한테 기회를 줌으로써 쿠팡의 매출을 조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이득을 보고요. 자, 이런 좋은 방법을 두고 이제 정부가 사실 정부가 친시장적인 정부가 아니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겠죠. 뭐 대기업들을 또 날개를 달아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